전남정보방송 건축이야기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변하는 건축 설계 변화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님, 네. 새해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기존에 그동안 많은 이 패시브 하우스들을 소개하고 다녀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나도 새롭고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자, 앞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그리고 뭔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변하는 주거 환경, 가족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또 우리가 대응을 하면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는 집이라고 하는 게 집만 쉬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밖에서 활동들을 많이 못하는 것을 집에서 하는 것들이 많아졌죠. 뭐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 집에서 또 하는 그 온라인 학습, 그리고 또 밖에서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것을 집에서 하는 홈파티, 그리고 또 집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는 담겨야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하여 요소별로 욕실은 또 어떻게 바뀌는지, 주차장의 공간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러한 것들까지 좀 요소별로 해서 하나씩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요소별로 7가지 변화 트렌드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네. 새롭게 집을 짓고자 계획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7가지 요소 왠지 모르겠지만 왠지 잘 설명을 듣는다면 아마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건지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디자인 요소, 어떤 핵심 키워드인가요? 집을 그동안에는 하나의 건물로 생각하고 기껏해야 창고 정도의 부속동이 있었던 게 그동안의 집의 추세였거든요. 주택에? 네, 좀 작아지고 있었죠. 네, 집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 외부 활동들이 굉장히 축소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굉장히 많은 공간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패시브하우스라고 하는 이 집을 크게 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엄청난 공사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한 게 이 패시브하우스의 이 개인적인 생활이 되는 프라이베이트한 공간을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고 다양한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부속 공간들을 패시브하우스 기술이 적용되지 않으면 공사비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4분의 1이나 5분의 1로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지는 걸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화되었다. 그러다 보면 경제성도 이루지만 디자인도 좀 더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패시브하우스가 또 단순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집을 짓는 분들은 대개 어디에 살자고 오시는 분들이죠? 보통은 이제 대부분 아파트, 그렇죠. 다가구 주택에서 많이 그렇죠. 공동주택의 형태에 사시다가 주택으로 오다 보니까 일단은 공동주택의 특징은 단열. 일단은 옆집, 윗집, 아랫집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열이 좋거든요. 이 따뜻한 집의 이 기능은 주택으로 온다고 해서 추워지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패시브하우스라고 하는 영역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또 요즘에 TV에서 보셔서 그런지 저희들도 못 들어보는 윈도우 시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윈도우 시트요? 네. 윈도우 시트. 창문 쪽에 이렇게 쉬 읽고 책도 보고 하는 이런 공간을 만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패시브하우스 기술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창이 굉장히 춥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앉아서 뭐 책을 본다는 게 겨울에는 불가능한데. 그 틈새로 막 바람 들어오고. 그렇죠. 근데 패시브하우스 기술이 적용되면 윈도우 시트도 되고 또 그러나 그러한 주거 활동 이외의 사람들과 만나는 커뮤니티랄지 또 취미 활동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은 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될 수 있고 거기는 또 패시브하우스 기능이 없어도 되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러한 주택이 패시브하우스와 그렇지 않는 건축물로 분화된다. 이런 것이 하나 첫 번째 트렌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주거 공간이 그렇죠. 있고 여기에 부속동을 둬서 새로운 그렇죠. 그런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새로운 건축 설계 트렌드다. 그렇죠. 저희가 여기에 규모를 한 5평을 줄인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20평을 지을 수 있는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밸런싱을 잘하면 총 예산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더라도 이렇게 많은 공간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패시브 하우스, 우리가 계속해서 활동하고 주거하는 공간, 그러니까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생활하는 공간은 패시브 하우스, 그렇죠. 본집으로 두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별채 또는 사랑채 느낌으로 네네. 패시브 하우스는 아니지만 네. 일반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네. 부속동을 두는 게 새로운 변화 트렌드 그 첫 번째 키워드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가족 파티도 그렇고 네. 어떤 외부의 지인들을 모아놓고 집에서 홈파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그동안엔 대부분이 주방 또는 거실에서 했었죠. 그러나 이제 그러면 다른 가족들은 또 제 외부인들이 와 있을 때 불편하고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서로 가족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건데 부담스럽지 그렇죠.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모이기도 좀 불편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주방과 연계된 별도의 공간을 파티룸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공간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이 하여튼 표준 모델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쪽에 뒤에가 주방이 있거든요. 이 주방에서 나가면 이쪽에 별도의 또 여기도 주방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폴딩 도어를 열어버리면 완전 외부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폴딩 도어를 닫으면 사계절 내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썬룸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 햇빛이 잘 내리쳐서 화초도 키우는 그런 것도 이 공간에서 구현하시면 좋죠. 그리고 또 혹시 벽난로에 대한 혹시 로망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제가 장작은 못 펴서요. 현대인이시네요. 네. 또 어떤 분들은 근데 벽난로에 대한 추억이랄지 로망 또 TV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런 것도 사실 패시브하우스에 설치하게 되면 찜질방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에 벽난로도 설치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하지 못했던 어떤 욕구들을 이 썬룸에서 다 구현할 수 있고요. 뭐 빨래 넣을 수도 있고 또 쓰레기도 분리수거를 좀 해야 되는데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부속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주방과 연계된 파티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요소고 그 다음에 또 이 공간의 지붕, 옥상을 활용해서 루프탑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사실 패시브하우스 영역은 보통 이렇게 경사지붕을 해서 단열을 잘 만들어주는 방식을 하다 보니 옥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못 했잖아요. 그것도 이런 부속 공간을 통해서 루프탑을 만들어서 다락 또는 다른 공간에서 연결해서 쓰면 또 하나의 또 이색적인 재미있는 공간이 나오죠. 기존의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단열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옥상 공간이나 어떤 테라스 공간에 굉장히 많이 민감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부담스러웠어요. 네. 본동과 부속동 그 사이를 네. 이런 이벤트 룸 형태로 그렇죠. 만드는 게 새로운 또 건축 설계 트렌드다. 네, 지금은 다 이런 공간들 거의 다 원하십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벤트 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굉장히 새로워요. 이미 지금까지 두 가지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네. 저희가 기존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그런 패시브 하우스와고는 조금 다른 듯한 느낌 벌써 머릿속에 상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핵심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직업분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그 얘기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비대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비대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도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온라인 학습이든 집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이 오피스와 유사한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집에 홈 오피스를 두는 그게 하나의 아주 미래 주택에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알기에는 서재 공간인데 네, 그렇죠. 이제는 서재 공간이 그냥 지금까지의 역할이 아닌 더 앞서 나간, 더 뛰어난 그렇죠. 어떤 네트워킹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주거 공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사무실, 분리되어서 나만의 개인 사무실.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어디다 만들 것이냐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 주 생활 공간에다 그걸 만들게 되면 약간의 기능의 혼재가 있고요. 또 이제 또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아까 부속동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곳에다가 저희들이 홈 오피스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변화무쌍한 어떻게 보면 홈 오피스 공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네 번째 변화는 어떤 건가요? 네 번째는 이제 전부 아파트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지하 주차장이라고 하는 환경을 너무 이제 익숙하게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를 또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주차 공간에
지붕이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 지붕이 있으면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이게 또 건축 면적에 들어가서 네네. 결국은 또 나중에 너무 규모 건폐율에도 넘어가고 그러지 않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에 태양광을 거의 이제 주택마다 설치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야지 이제 누진세가 적게 나오도록 하는데 태양광을 통해서 기둥 세워서 주차장 해놓은 거 많이 보셨죠? 예. 그런 형태로 해서 하게 되면 사실 그 공간은 태양광 설치 공간의 하부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지붕이 있는 주차 공간. 네. 아, 그렇게 해서 차량도 보호할 수 있고. 그렇죠. 아, 그리고 이런 어떤 간단한 이런 어떤 아이디어, 생각의 전환으로 인해서 네.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네네. 자, 이런 지붕 있는 주차 공간. 네 번째 핵심 키워드 알아봤습니다. 네. 다섯 번째 핵심 키워드 어떤 건가요? 이제 다섯 번째는 저희가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굉장히 증가했을까요? B 정답. 예. 택배? 맞습니다. 택배가 굉장히 지금 많아졌죠. 맞아요. 배달 음식도 있지만 택배의 경우 이 물건들을 어디 비 안 맞고 놔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걸 만들 때 우편함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또 도로명 주소도 어디 붙일 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집에 전기나 가스나 수도 같은 계량기. 그렇죠. 그런 것은 외부인들이 와서 검침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어디 집에 어디 실내로 들어와서 하면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든 걸 종합한 하나의 포스트 박스가 하나 시스템으로 잘 만들어져서 하나 되게끔 멀티 포스트 박스라고 네네네. 알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름 붙여도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멀티적인 기능을 가진 포스트 박스를 하나 잘 두면 좋겠다는 건데 그 위치를 저희가 보통 이 차량으로 집에 들어가서 파킹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인근에다 두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문 쪽, 네. 도로까지. 그렇죠. 도로 쪽에 있어야지 외부인들이 외부에서 검침이 되고 우편도 여기서 다 끝난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스 검침기나 네. 전기 검침기, 계량기 같은 경우는 네. 주택 벽면에 안쪽 안 보이게 벽면에 붙어 있기 마련인데 예전에 그렇게 했었죠. 네. 오, 그렇게 여기서 하고 여기서부터 지중화로 들어가는 게 앞으로 건축에서는 그렇게 추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자, 멀티 포스트 박스. 네. 이걸 하나 생각함으로 인해서 네. 여러 가지 편리함이 또 발생이 네. 될 수가 있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새로운 또 트렌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알아봤고요. 네. 여섯 번째 핵심 트렌드 변화 어떤 건가요?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수납 공간이 다양하게 적재적소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납 공간. 네. 집의 전체 규모를 방을 막 키우고가 아니라 방은 좀 줄이더라도 드레스룸 공간을 확실히 만들어주고요. 주방을 무조건 크게 할 게 아니라 주방 규모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하고 그 외에 팬트리랄지 주방에 관련된 수납 공간을 또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점점 정리하고 집안에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 데 시간 들이기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걸 한 공간에 뭐 이렇게 오픈 형태랄지 그러면 정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포켓형 수납 공간 형태로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아파트를 거주한 지 네. 뭐 이제 거의 한 결혼 생활 한 7년 정도 됐는데 네. 7년 동안 이렇게 두 곳을 이사 다니면서 방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창고방이 되죠. 그냥 그 어때 드레스룸 겸 네, 뭐 그냥 잡동사니. 사무 공간 겸 네. 뭐 그냥 잡동사니 안 쓰는 거 그냥 밀어 넣는 그런 팬트리 공간까지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네. 이런 어떤 넉넉한 그런 드레스룸과 팬트리 공간 네. 이게 이미 최초 설계 때부터 네. 좀 그걸 충분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이게 뭐 설계자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만 건축주께서도 이 도면을 보실 때 살아보셔야 돼요. 상상으로. 그래서 공간별로 이 짐을 어디다 놓을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설계할 때 아주 세세한 것들, 쓰레기통의 위치가 어디가 될 것이고 분리수거가 되면 어디로 돼서 어디로 나갈 것인가. 또 텃밭을 뭘 하면 삽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공구가 필요한데 그건 어느 공간에 배치할 것인가. 이걸 충분히 고민을 해서 곳곳에 그 공간들을 사전에 계획해서 다 만들어놔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실 공간, 안방 공간 어떤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공간을 넓게 네. 이렇게 했다면 그쵸. 이제는 그게 아닌 반대 약간은 반대되게 네. 조금 줄이고 정말 축소를 하고 적정하게 만들고요. 줄이고 네. 그냥 한마디로 안방은 그냥 잠만 자는 사실은 그러거든요. 그게 더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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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늑하게 잠만 자는 공간을 그렇죠. 하고 깔끔하고. 의류나 이런 창고 공간을 확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새로운 건축 트렌드, 설계 트렌드다. 네. 이것도 굉장히 납득이 갑니다. 네, 네. 사실 저도 생활하면서 거실에 애기 장난감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저도 들어가면 네. 귀찮아서 일단 다 팽개쳐 놓고 시작하거든요. 네. 짐 같은 거를. 그렇죠. 이런 어떤
수납 공간의 필요성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6번째 키워드인 적재적소의 수납 공간. 네. 자, 이제 마지막 오늘 변화 트렌드 핵심 키워드 7번째 어떤 건가요? 뭐 정말 이제 마지막을 뭐로 할 건지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또 있지만 그래도 이제 또 큰 것 중에 하나 욕실 공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실에서의 문화가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샤워도 할 수 있지만 탕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규모에 따라서 이 화장실 변기가 있는 공간과 이 두 개를 분리해서 동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랄지.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 건식으로 이렇게 욕실을 설계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법은 습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타일 붙이고 해도 되는데 그리고 난방까지 깔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나 사용성에서는 건식으로 만들어주면 그 공간에서도 굉장히 쾌적한, 왜냐면 굉장히 물이 빨리 말라버리고 욕실 공간이 콤팩트하면서도 좋기 때문에 거기서도 놀이가 되고 뭐 대화도 되고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욕실 공간과 연계하여서 세탁 공간이 있는 방식. 이제 지금 보통 세탁실은 예전에 다용도실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욕실에서 바로 이 세탁실로 연계가 되면 옷을 벗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러면 이제 욕실 공간이 굉장히 규모가 어느 정도 좀 커질 수가 있겠죠. 아, 건축사님, 네. 지금까지 저희가 살고 있었고 알았고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런 집들과는 네. 조금 다른 네. 그런 어떤 설계 트렌드 변화를 네. 오늘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끝으로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네. 이제 지금은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불안한 방식, 즉 뭘 해보고 나서 결과를 경험하는 방식을 사람들은 원치 않습니다. 맞아요. 즉 이 집을 짓는다는 일은 정말 일생일대에 너무너무 큰 일이고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점점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에 담기고 그 모습을 미리 사전에 확인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집을 지어서 결과를 만나는 이런 방식을 이제 사람들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서비스를 사실 제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CG라고 하는 게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으로도 집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점점 더 실감나게 그리고 이제는 뭐 가상의 공간에서 내가 뭐 VR처럼 그렇죠, VR 카메라든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집을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 아, 내 집이 이렇다. 사실 우리 패시브하우스라는 거 하는 것은 더 거기서 나가서 우리 집의 나중에 에너지 성능 쾌적성까지도 다 사전에 PHPP로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앞으로 주택 설계는 이 고도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이 IoT랄지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들이 복합되어서 점점 세련된 형태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보시는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분명히 이걸 겁니다. 아, 그 많은 걸 다 넣으면 집이 도대체 얼마짜리가 되는 것이냐, 이제 그런 우려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보다도 이제 제가 건축주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것을 본인의 예상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합을 해야 되겠죠. 이걸 모르고 집을 설계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설계를 접근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순수하게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주택 설계 트렌드에 대한 경향에 대한 것들을 위주로 좀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전남정보방송 건축 이야기,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변화하는 설계 변화의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요소별로 알아봤습니다. 아, 문화가 변하듯 그리고 삶이 변하듯 이 건축, 나의 공간의 변화도 아마 분명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혹시 집을 설계하시거나 건축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좋으셨다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